안녕하세요.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확실히 학기 시작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1, 2주차 때는 막 그렇게 뭐라 해야지? 딱 당장 그러니까 물론 뭐 읽어야 할 것들 정말 너무너무 많고 한데 그러니까 우선 적응하느라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그게 좀 되게 많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정신을 챙기는 거는 사치야. 정신은 학기 끝나고 챙길 예정. 지금은 우선 지금 뭐 예를 들면 한 페이퍼는 화요일까지 내야 되고 하나는 뭐 금요일에 5시까지 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아 이것 보세요 이거. 오늘 아침에 어제 책 읽다가 침대에서 잠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소보다 조금 한 30분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챙겨가지고 나오다가 다 하고 봤는데 피가 어디서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귀걸이에서 뭐가 났나? 그래서 귀를 만져봤는데 여기 막 키보드 패드에랑 다 묻어가지고 어쨌든 아침에 정신없이 준비하다 어디에 이렇게 손가락이 비어가지고 근데 피가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어제는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하루가 가고 있어요. 벌써 이번 학기에 3분의 1이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빠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한 학기 금방 가고 1년도 금방 갈 것 같아요. 그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미국 친구들이 1학기 때가 가장 힘들대요. 근데 그게 저를 좀 되게 제가 막 되게 굿뉴스다 이러면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너 같은 반응은 처음이라면서 왜냐면 어쨌든 2학기 때는 조금 더 나아진다는 말이니까. 그리고 2학기 때는 좀 시간이 되게 빨리 간대요. 스프링 세미스터 자체가. 근데 이거는 그 우리 학과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학기 때는 스프링 세미스터는 그 가을 학기보다는 훨씬 빨리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금방 내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하루하루가 너무 전쟁 같긴 해요. 제가 원래 유튜브를 2주에 한 번씩은 올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토요일인데 페이퍼를 2개를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오늘 다들 안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빠르게 촬영을 해보려고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미국 입시 준비할 때 내가 이걸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던 그런 오해와 진실들 그리고 저의 생각들을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SOP는 중요하다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시 준비에 되게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돈과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SOP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증명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수능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학업 능력이 되는지를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뭐 GRE, TOEFL 이거는 정말 그냥 수학 능력을 보는 것 같고 근데 연구 이꼴 수학 능력은 아니란 말이죠. 제 생각은. 그래서 SOP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SOP랑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요걸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일 것 같고 SOP에 저희가
녹여내는 것들이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이 학교에 무슨 점이 마음에 드는지, 내가 이 학교에 돌아와서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녹여내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연구를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고, 뭐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연구할 수 있을 만한 이 정도의 역량을 지금 가지고 있다를 증명하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되게, 제가 수시로 대학 학부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자만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이런 거에 너무 나는 능숙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대로 좀 SOP를 준비한 것도 있었고, 뭐 면접도 그랬고, 근데 뭐 좋은 결과는 있었지만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 이렇게 한국 형식에 맞춰서 제가 SOP를 좀 썼던 경향도 있고, 그만큼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시처럼 그냥 한번 통과하면 이제 끝이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그냥 그거였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제 내 SOP를 기억하는 그런 패컬티 멤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너 SOP에 그래서 뭐 어떤 연구 관심이 더 없었었는데 뭐 이런 거를 교수님 물어보신다거나 이러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입시 때까지만의 유즈로 생각을 했지, 이걸 여기 들어와서도 내 SOP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아니면 내가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구 주제는 들어와서도 바꿀 수 있고요. 지금 그때 SOP 주제를 그러니까 어쨌든 바꿀 수는 있어요. 수는 있는데, 그냥 제가 지금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어필해보면 참 좋았겠다. 아쉬운 한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조금 더 이거 SOP가 내가 학기를 시작하고 나서도 연장선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놓고 썼으면 좀 다르게 더 섹시하게 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점은 내가 살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가 좀 아쉬웠어요. 이게 두 가지가 염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나 너무 말을 천천히 하죠. 제가 원래 빨리도 못하는데 뭘 먹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1.5배속으로 빠르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학교 도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물리적인 환경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 퍼스널티가 도시를 좋아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자연 친화적인 걸 좋아하는지를 꼭 염두를 해보고 해야 돼요. 물론 입시 준비할 때는 어디든 붙여주면 가지라는 생각이죠. 근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한국인과 한국 교육을 받은 우리들과 외국인들과의 차이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도시를 되게 많이 고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이 여기 박사과정 오잖아요. 그럼 부부가 같이 와요. 왜냐면 재택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그냥 다시 잡을 구하면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울을 떠난다고 잡을 못 구하고 막 이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목적지로 갈 도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죠. 학교를 고려할 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든 붙여주면 가지, 뭐 시골이면 어때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였으면 그 캠퍼스 타운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이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캠퍼스에 사람이 없잖아요.
특히 방학 때 되잖아요. 그럼 그 도시는 정말 죽은 도시처럼 닫는 곳도 많고 뭐 진짜 한산한 곳, 비어있는 도시가 된단 말이죠.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또 엄청 붐이 되고. 만약에 저보고 그런 데 가라 그러면 저는 못 가요. 못 가고 그곳에서 4, 5년을 산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그런 좀 프리퍼런스를 생각을 하고 그 학교를 정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정말요. 제가 여기가 전기세가 비싸잖아요. 불을 이렇게 한 번씩 꺼요. 그 터치 센서여가지고. 근데 제가 계속 귀찮아가지고 계속 끄면서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제가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놀래요. 어쨌건 첫 번째로 도시 환경,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 예를 뭐 시카고, 뉴욕, 뭐 정말 큰 도시들 있잖아요. LA 뭐 이런데, 캘리포니아 이런데. 뭐 그런 데서 내가 도시형 인간인데 안 맞을 일은 크게는 없겠죠? 뭐 다른 것들이 뭐 방해 요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게, 그 도시에 내가 갔을 때 내가 하는 연구하고 크게 지장이 생길 일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게요. 제가 뭐 이미그런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가 블랙 화이트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그런 포커스가 정말 뭐 엔타이 블랙시즘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뭐 라틴, 아니면 뭐 에이시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그 인종에 대한 관심을 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연구 페이퍼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들어오면 내가 어쩔 때는 데이터 컬렉션을 직접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우선은 이 패컬티 멤버에 대해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컬렉션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학원을 준비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랜트나 뭐 펀딩을 어플라이를 할 때가 온단 말이죠. 뭐 이것도 뭐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근데 그 그랜트나 펀드가 그 시티에서 초점을 두는, 그러니까 관심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고 나는 너무 아웃라이어야. 그러면은 쉽지 않죠, 그걸 받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주민 연구를 하려는데 이주민들이 많은 시티를 내가 좀 타겟을 하겠다. 뭐 아니면 오랫동안 노인학을 연구를 해온 곳이 있다. 그럼 뭐 그런 데를 좀 타겟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학교 네임밸류, 뭐 솔직히 미국 대학 박사는 네임밸류 전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탑 20까지는 정말 다 비슷하고 내 역량이지 학교 이름을 빌려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그러니까 어른 세대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체감상은 없다. 인데, 그러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조금 더 머리를 써서 내가 연구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환경 아니면 연구 환경,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하고 시티를 고른다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드리려고 했지? 기억이 안 나요. 저 오면서
아까 생각해놓은 게 있었는데.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월, 11월쯤 되면은 교수님이 간혹 면접을 보자고 해요. 인터뷰 신청을 하죠. 잠깐 대화 나눠보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위해서 면접을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학교마다 다르고 학과마다 다른데 저는 우연히 그냥 우선은 붙었어요. 다 붙고 그냥 한번 인터뷰 해보자, 대화 나눠보자 해서 면접을 한 경우는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면접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그냥 너 실존 인물이냐 이거 한번 보는 거랑,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와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협상을 하고 교수님의 연구 관심사를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린 이런 프로젝트 한다, 넌 어떤 거에 관심 있냐, 이렇게 관심 있다 하는데 이런 거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입시 준비할 때 그 오픈 카톡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면접했다는 친구들 이야기 올라오면 내 거 실적이 없고 내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캔디데이트로 안 되어 있나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시 결과 진짜 비참하겠다. 그래서 좀 고3 때로 돌아온 것처럼 되게 나 잘 결과 안 나올 것 같아 이러고 이랬어요. 왜냐면 다들 인터뷰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컨택 메일도 안 왔고, 그리고 인터뷰 하자는 메일도 안 왔고, 이러니까 좀 오래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진짜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아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교수님 컨택이 입시 결과를 개런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이 인터뷰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수님이 한 특정 학생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고 눈에 띄는 게 있고 이러니까 인터뷰를 신청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인터뷰를 안 받았다고 해서 반대로 제가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월, 11월 달에는 그냥 멘탈을 그런 거에 신경을 쓸 바에 내 거 SOP를 한 번 더 첨삭을 받고 내가 진짜 무슨 연구를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고, 정말 중요해요. 이거 내가 어떤 연구 하고 싶은지 이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좀 그거에 더 집중하는 시간, 일희일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좀 나한테 집중해서 내 거 도를 조금 더 가다듬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얼른 점심을 마저 먹고 페이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빠이.